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5%씩 빠지는 아주 힘겨운 날이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 국가들의 증시가, 주요국 증시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위안 삼으라고 한다면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굉장히 좀 충격적인 하루이고요. 또 한 번 블랙 먼데이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장을 좀 파헤쳐 나가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태윤 그리고 김흥태 매니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도전텐베거가 4월, 그러니까 2025년도 2분기를 맞아서 이렇게 새로운 매니저님들과 함께 새 출발을 했는데 시작부터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쉽지 않죠. 뭐 지금같이 모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증시 모든 주식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이라서 뭐 더 책임을 갖고 더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분석을 어느 정도 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리고 경제방송에서 나오는 전망들, 분석들을 쭉 살펴보면 대체로 의견이 앞서서 내어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는 왔지만 더 빠질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하는 게 가장 큰 불확실성. 보통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 따라서 급하게 팔거나 새로 사거나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하자. 그쵸.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매번 하던 얘기가 있죠. 아마 아실 텐데 예.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한 발 더 남았다. 한 발 더 남았다. 예. 요즘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도 이제 한 발이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우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세 폭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대선이라는 조기 대선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 관세 폭탄이라고도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대만이라든지 베트남처럼 빠르게 좀 뭔가 좀 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대응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연기금이 투자 자금을 조성해서 들어온다. 그거는 매번 나왔던 내용인데 불구하고 대응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시장 안에서만 뭔가 좀 급한 불부터 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아마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악재적인 요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관세를 그만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정부도 지금의 물론 대통령에 대한 지금 권한 행사를 하고 있겠지만은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도 그 관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놓고 어떻게 추진해서 나가겠다라는 게 먼저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계속적으로 증폭이 되다 보니까는 오늘 투시심이 많이 꺾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아마 당분간은 조정 장세가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한 발 남았다라는 한 줄 평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을 보면서 그 한 발이 이제 다 나온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발째이다. 네. 예, 권총에 보통 6발에서 8발 이렇게 들어갈 텐데 앞으로 더 남았다라는 분석을 내어주셨고요. 김태윤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한 줄 평은 혹시나 역시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역시나 네. 혹시나 역시나. 네,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혹시나 좀 약간 협상의 여지를 좀 열어둘 수 있는 또 좋은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예. 발언 한번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연설에 있었을 때 발언해주지 않을까. 또 그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붙었었는데 또 역시나 그냥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계속 혹시나 역시나 기대감과 실망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뭔가 버티기 되게 힘든 시장이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악재도 계속해서 똑같은 악재가 계속 나오면은 시장은 면역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덜 반영되는, 그러니까 약간 좀 무뎌지는 그 시기가 오면은 보통 바닥을 잡을 때는 무뎌지기 시작을 하다가 어떤 호재에 이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악재는 좀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그런 시기가 그렇게 머지 않은 시기에 저는 한 번은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신 추세를 돌렸을 때 또는 전반적인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면 우려가 완화라는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인 반등을 시도를 했었을 때 정고점을 뚫고 가기에는 여전히 좀 확인할 부분들은 있어 보입니다만 그때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이 교체나 아니면 이 업종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해야 오히려 그 다음에 조정장이 다시 나왔을 때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포트를 조금 무리하게 조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약간 극단적인 좀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주에 한번 바닥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좀 다시 한번 리밸런싱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관세 부과를 예고한 날이 이번 주 안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또 협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가 현재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고 그게 역시나가 된다 그러면 또 한 번의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이번 주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께서 가지고 온 토픽 섹터들을 만나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안건 어떤 게 준비가 돼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은입니다. 첫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섹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섹터는 바로 관세였는데요. 이에 대한 한 줄 평은 깡따구 싸움이었습니다. 이 무자비한 관세 폭력 속에서 누가 잘 버티느냐, 견디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에 대한 체크 포인트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통상본부장이 이 8일 미국에 방문한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대한 협상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이 오는 8일 미국에 방문해서 협상을 하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이 대통령이 아닌 장차관급의 방미가 협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미국 알래스카 LNG로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LNG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미국의 공화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죠.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면서 민심도 돌아선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관세와 관련된 오늘의 특징주 5가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각각 5%, 9% 빠졌고요. 또 미국발 관세 여파에 이 자동차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6%, 기아는 5% 하락했습니다. 비교적 관세 무풍지대라고 불리는 엔터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SM은 5%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들이 정한 종목과 투자 전략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안건은 관세 테마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매니저께서 발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역시나 관세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한 줄 평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뭐 치킨 게임 같은 걸 의미하는 건가요? 뭐 사실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국민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분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예. 미국 또 국민들은 또 주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주식을 좋아하는 상황에서 주식이 고점 대비 거의 수십 프로, 시장 수익률로 수십 프로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민심 자체가 지금 약간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와 관련해서 강력한 발언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국이 또 관련해서 또 맞불 대응 전략을 막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럽 연합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이 관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좀 대응 전략 등을 조만간 또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 깡따구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대로 또 우리가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도 저는 깡따구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극단적으로 지금 시장을 공포 구간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우려감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 접근을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씩은 사들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구간은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깡따구 싸움에서 조금 나는 못하겠다, 도저히 지금 못 사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사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바닥 잡기 전에 살 거냐 아니면 바닥을 잡고 좀 돌리는데 대신 저점 대비 좀 올라가서 살 거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깡따구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도의 하락이라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저는 한 70에서 80% 정도는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뭐 20%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내할 수 있다면
그 깡타구만 조금만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좀 모아가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그 섹터 쪽에 대한 한마디는 그냥 깡타구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한 줄 평과 관련한 싸움을 아마 매일경제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김흥태 매니저님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포트 좀 조정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빠르게 좀 포트를 재구성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관세가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서도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 그 대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앞서 얘기했지만은 한 번 더 시장이 밀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지금에서 10% 20% 정도 밀렸기 때문에 이미 지수 자체에서도 지수 대비 곱하기 1을 하면은 내가 오늘 종목들이 한 10% 정도 빠졌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10에서 20% 정도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회복하는 데는 빠릅니다. 하지만 이게 30% 40%가 넘어가면은 회복하는 속도가 엄청 더디게 올라가기 때문에 2배 올라야 되잖아요. 네, 더 이상은 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그만큼 납부이 커지는 종목들은 오히려 잘라내고 좀 아픈 손가락을 내치더라도 좀 현금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 오히려 지금에서는 좀 이제 투자 성향에 대한 방향을 좀 반대로 좀 바꿔내면서 좀 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오히려 관세를 좀 회피해서 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좀 봐도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늘 장중에 뭐 5%에서 뭐 많게는 8%까지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대형주, 우량주들도 그만큼 빠져나가고 있는 시장이다 보면은 중소형 종목들은 대부분 낙폭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계좌가 회복하기 힘들 거라 보는데 오히려 그럴 때는 마냥 기다리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일 수 있어요. 예. 물론 다들 이게 존버라고는 하겠지만은 뭐 그런 것보다도 빠르게 자르고 대처나서 새롭게 다른 대안으로 찾으면서 새로운 투자를 방향성을 좀 보신다면은 오히려 좀 더 계좌를 조금 더 이제 손실을 줄여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손실을 확정 짓는 게 개인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럴 때 앞서서 얘기해 주신 그런 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김흥태 매니저께서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께서 조금은 뭐 나뉘는 전략인데 어떤 쪽이 더 맞을지는 시청자분들 투자 성향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참고를 양쪽 모두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관세 테마와 관련해서 이런 장세 속에도 수익을 우리가 낼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탑픽 종목을 알아볼 차례인데 두 분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에어레인 나왔고요. 인터지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장에서는 좀 생소한 종목들, 낯선 종목들도 많이 추천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종목들이 낯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에어레인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에어레인을 탑픽주로 뽑았던 부분들은 우선 일정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시간 이제 8일 날 우리나라의 이제 통상교섭 본부장이 이제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USTR 그 대표를 이제 미팅을 해서 이 관세와 관련된 협상 이야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기대감이 또 붙어 있는 상황이겠지만 사실 항상 기대감과 실망감이 좀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우선은 제가 이 CCUS 쪽에서 대표적인 뭐 기체 분리막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에어레인을 선택을 했던 거는 결국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바가 뭘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관세 협상 카드로서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과거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미국에서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었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패를 좀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크다라는 사업인 거고요. 그럼 결국에 리스크가 큰 사업 자체를 이제 참여를 요구하려면 뭔가 당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알래스카 LNG 카드 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카드를 좀 아마도 이번에 좀 제안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철강 쪽에 대한 뭐 넥스틸이나 휴스틸이나 이런 종목들도 그거와 관련해서 또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CCS 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세액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이 CCS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머스크 CEO도 마찬가지로 이 CCS 산업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통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엑선모빌이나 아니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CCS 쪽에 대한 워낙 성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도 좀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얼마 전에도 그 CCS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에어레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탄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그 기술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튼간에 이 기업이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뭐 중장기 성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단기적인 이슈 관점에서 일정 모멘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우선은 오늘 관세와 관련된 이슈 중에서는 에어레인을 좀 탑픽주로 뽑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기억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또 주지사 왔을 때도 네. 이 프로젝트 참여하는 것부터가 관세 협상의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에어레인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다음 김흥태 매니저는 인터지스네요. 네, 저도 이제 태우 매니저님하고 이제 약간 좀 이런 관세에 대한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두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보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관세 협상하고 대한 언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관세와 무관하게 피해갈 업종을 볼 것이냐 그 키워드를 봤는데 역시나 이제 태우 매니저님은 관세 협상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이제 보신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에어레인도 좋고 저는 한택도 마찬가지로 또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로 보고 저는 반사익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저는 집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관세와 무관하게 해상 물류업을 하고 있는 인터지스를 좀 갖고 왔는데 사실 이 관세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는 중국을 때리기 위한 전략이었거든요. 그럼 과연 중국에서 때렸을 때 그만큼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다라고 보면은 조선업종들이 가장 먼저 이제 수혜를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히토류도 만약에 수출 금지가 됐을 때 그 반사익으로도 수혜 보는 거고 오히려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계속적으로 부과하게 된다면은 이런 물류 업종들 특히나 배로 이동하고 있는 선박 업종이라든지 해상 물류 업종들이 오히려 관세를 좀 피해가는 업종이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육해상에 대한 화물이라든지 물류 이송을 다 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또 미중 무역 전쟁할 때 항상 반덤핑으로서 많은 세금을 부과했을 때는 오히려 반사익으로서 세금을 혜택을 받고 있는 인터지스라든지 이런 해운 업종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중국에 대한 그 컨테이너선에 대한 한 번 운송했을 때 입항했을 때 그 세금이 거의 100에서 3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4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에 대한 이제 중국에 대한 선박들을 회피하면서까지 국내에 대한 이제 물류로서 이동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선박이라든지 해상물류에 대한 움직임 운송 업종들이 오히려 실적이 또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을 남아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인터지스에 대한 기업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실적 또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키워드를 본다면은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덧붙이자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이제 선거 기간이잖아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해서 특정 인맥에 대한 인맥주에 대한 정치 테마주로서 한번 엮여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빠르게 이제 주가가 움직여줄 수 있는 탄력적인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는 그 점을 이용한다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두 종목 모두 다 실적 부분도 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매니저께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가격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떤 종목으로도 손실이 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자, 가격 전략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에어레인 오늘 한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15,650원 맞나요? 예, 마감이 됐습니다. 자, 네, 에어레인 내일 시초가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전고점 부분이 그래도 한 19,000원에서 뭐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갔던 종목이지만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좀 수익 해줄 때 일부라도 좀 챙기자라는 관점에서 우선 1차적인 목표가를 17,500원으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3월 말에 2만 원을 넘겼던 전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뚫을 수 있을지 지켜보고 일단은 17,500원 뚫는 여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님. 저도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대선하고 엮여있던 이제 정책주라고 좀 묶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는 3,500원 조금 더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00원인데 아마 한 40에서 50%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3,000원에 대한 장기 이평선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손절가에는 좀 짧게 2,2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안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세는 똑같은 키워드 속에서도 약간의 시각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 안건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